만약 내가 지금 당신에게 가장 강력한 일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메시지도 전화도 밤늦은 설명도 없어요. 어차피 들리지 않을 테니까요. 오직 조용한 결정 하나뿐.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존감에서 비롯된 침묵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울림이 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소음의 부재가 아니라 그 침묵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는 당신이 기다리길, 연락하길, 공백을 메우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성장합니다. 변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변하면 당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새롭게 재정렬되기 시작합니다. 그가 당신의 관심을 구하고 대신 고요함을 마주할 때 그는 혼란스러워집니다. 그가 또 다른 메시지를 예상하고 대신 침묵을 맞이할 때 그의 내면이 흔들립니다. 당신이 그의 자아를 더 이상 먹여 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감정적 노력이 돌아오지 않는 곳에 감정적 확신을 주는 일을 멈춥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혼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명확함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조용한 물러남, 미묘한 재정렬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입니다. 당신은 차가운 사람이 아닙니다. 조종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단지 기다림을 끝낸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당신을 잊을 수 없게 만듭니다. 남자의 우유부단함을 중심으로 돌던 여자가 멈추는 순간 그는 풀 수 없는 수수께끼가 됩니다. 침묵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드러내지 않고도 퍼져나가는 힘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그 자체입니다. 말도 드라마도 없이 오직 침묵과 자기 존중. 그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결코 잊지 못할 이유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며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당신이 반응을 멈추는 순간 바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로 하여금 자신의 무의식을 마주하게 만듭니다. 그 안에 당신은 항상 있을 거야 라고 믿던 그 부분을. 당신의 부재는 그에게 자신의 행동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러나 침묵 그 자체가 비밀은 아닙니다. 핵심은 당신이 그 침묵 속에서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조용히 기다리는 것과 조용히 성장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이 침묵하면서도 상승할 때, 당신의 에너지가 뒷쫓음에서 창조로, 인정받고 싶음에서 피어남으로 바뀔 때, 그 침묵은 귀를 찢을 만큼 강렬해집니다. 그는 단지 당신의 연락이 없다는 걸 느끼는 게 아니라 당신의 부재가 남긴 공허를 체감합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대조입니다. 대조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깨달음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따뜻함, 메시지, 배려에 익숙해졌다가 그 리듬이 갑자기 멈추면 침묵은 어떤 대면보다 더 크게 울립니다. 지속된 관심 뒤의 침묵은 어둠 뒤의 빛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그는 당신의 프로필을 보고 예전 메시지를 스크롤하며 당신이 아직 자신을 생각하는지 단서를 찾습니다. 그는 당신의 침묵 때문에 그리워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당신이 떠났기 때문에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가 당신의 에너지가 기다림에서 떠남으로 바뀐 걸 느낄 때, 그리고 그것이 바로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기다림은 당신을 감정적으로 묶어둡니다. 떠남은 당신을 해방시킵니다. 처음엔 그는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침묵을 일종의 게임이라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드러납니다. 며칠, 어쩌면 몇 주가 지나고 예전에 확신이 머물던 그 공간에서 새로운 것이 자라납니다. 자각,
그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스며듭니다. 내가 그녀를 잃은 걸까? 당신의 침묵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것이 이해받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설명을 쫓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조용히, 단단히, 흔들림 없이 존재합니다. 평화는 구걸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설명하기를 멈추는 순간, 당신은 그것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보내지 않은 메시지 하나하나가 새로운 경계가 되고, 하지 않은 전화 하나하나가 당신의 에너지를 되찾게 합니다. 그에게 잃은 것을 상기시키고 싶은 충동을 억누를 때마다 당신은 자신이 마땅히 받을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모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는 압니다. 의식적으로는 아닐지 몰라도 무의식은 느낍니다. 그의 마음은 부재를 폐부처럼 느낍니다. 그는 무엇이 빠졌는지를 압니다. 한때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에 다시 목말라 합니다. 그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당신의 침묵이 아니라 그 침묵 속에서 더 빛나는 당신의 존재입니다. 당신의 삶은 계속되고 당신은 웃고 성장하고 빛납니다. 이제 당신은 그의 이야기의 조연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이 변화, 감정적으로 종속된 상태에서 당당한 무심함으로의 변화,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는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은 결코 대체 가능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을, 당신의 온화함은 약함이 아니라 너그러움이었고, 당신의 일관됨은 절박함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신이 조용해질수록 그의 기억 속에서 당신의 가치가 더 크게 울립니다. 침묵은 당신을 지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부재를 더 선명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을 전략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를 그리워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가 그의 대답이 아니라 당신의 절제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명확함은 마무리를 강요할 때가 아니라 이미 분명한 것을 받아들일 때 생깁니다. 당신은 이제 몇 분마다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보내지 않을 메시지를 쓰지도 않습니다. 당신의 아침은 다시 움직임으로, 밤은 다시 고요함으로 채워집니다. 당신은 그의 우유부단함에 맞춰 흐르기 전 본래의 삶의 리듬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진짜 글로우업입니다. 필터를 씌운 사진이나 복수심으로 만든 몸이 아니라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의 에너지 변화, 그 내면의 평화입니다. 당신은 강한 척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치유되는 동안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는 기억합니다. 단지 당신을 아니라 당신 곁에 있을 때의 감정을, 그 따뜻함, 웃음, 평온함을, 그리고 깨닫습니다. 그건 모든 여자에게 있는 게 아니었다. 그건 바로 당신이었다. 하지만 그때쯤이면 당신의 침묵은 더 이상 거리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신입니다. 한때 상실처럼 느껴졌던 그 침묵이 이제는 해방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마침내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관심은 사랑이 아니며 침묵은 벌이 아니라 보호라는 것을. 당신은 그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닿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더 이상 불안을 참아내던 이전의 자신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반쪽짜리 노력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온전함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나서 조용한 형태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가 당신을 생각하는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 대답은 당신의 가치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가 연락할 경우를 대비해 말을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말했습니다. 당신의 부재로. 그곳에서 진정한 감정적 강인함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마지막 말을 하는 데 있지 않고 더 이상 그 말이 필요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워지는 데 있습니다. 침묵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존심, 성찰, 그리고 새로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한때 거절처럼 느껴졌던 것은 사실 재정렬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를 잃은 게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사라진 이유는 그가 당신을 찾게 하려는 게 아니라 당신이 마침내 자신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당신의 에너지는 바뀝니다. 그리움에서 삶으로, 결핍에서 확신으로, 희망에서 치유로. 그때 침묵은 힘으로 변합니다. 당신이 마침내 한 발 물러서서 그의 세계 주위를 도는 것을 멈출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진정한 힘이 통제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명확함에 있습니다. 당신의 평화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깨달음, 그리고 당신의 존재는 가볍게 다뤄질 수 없는 특권이라는 자각. 그가 당신이 더 이상 그의 에너지를 중심에 두지 않는 것을 느낄 때, 그는 단지 당신의 부재를 느끼는 게 아니라 그가 잃은 것의 무게를 느낍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침묵 그 자체가 아니라 당신이 그 침묵 속에서 무엇을 하느냐에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다시 의미, 기쁨, 움직임으로 채워질 때 그가 중심이 아닌 채로 당신은 그가 메시지를 보낼 때까지 시간을 세지 않습니다. 그의 말, 어조, 침묵 하나하나를 분석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의 시간을 살아있게 만드는 일로 채웁니다. 당신의 정신을 키우는 책들, 영혼을 울리는 음악, 자신의 힘을 일깨우는 움직임, 그리고 당신의 빛을 되찾게 하는 웃음으로. 남자들은 관심을 받는데 익숙합니다. 그렇게 길러졌습니다. 그들은 감정적 확신으로 길들여졌고 그것을 안전망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그 안전망이 사라질 때 그들은 느낍니다. 당신의 가치를 갑자기 깨달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의지하던 편안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한때 당신의 에너지로 채워졌던 그 공간은 이제 공허하게 메아리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후회의 첫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는 단지 상실을 느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묻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녀를 정말 알았던 걸까? 나는 그녀를 당연하게 여긴 건 아닐까? 그녀의 존재에 눈이 멀었던 건 아닐까? 이 질문들이 바로 부재의 힘입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더 이상 닿지 않는 순간, 그는 순간들을 되짚고 대화를 재구성하고 잃어버린 조각을 맞추려 애씁니다. 그래서 떠남은 기다림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기다림은 수동적입니다. 기다림은 당신의 부재가 그에게 깨달음을 줄 거라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떠남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떠남은 그와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입니다. 떠남은 더 이상 당신의 평화를, 그의 관심의 부스러기와 맞바꾸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당신의 삶은 우유부단함이나 불일치에 갇혀 있기에는 너무 소중하다는 인식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특권은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떠남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편안함을 위해 자신의 가치를 흥정하지 않습니다. 그의 기분에 묶이지도 오지 않을 인정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이 됩니다. 완전하게, 솔직하게, 되돌릴 수 없이. 그리고 그렇게 하는 동안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는 전에 보지 못했던 세밀한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에게서 느껴지는 조용한 평온함, 당신의 미소 속 가벼움, 확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만이 지닌 부드러운 빛. 그는
그것을 보고 느낍니다. 비록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는 없어도 그는 당신의 게시물을 스크롤하며 당신의 삶을 해독하려 하지만 이미 한참 앞서 있는 당신의 새로운 모습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여기서 심리적 전환이 시작됩니다. 침묵만으로는 무관심이나 게임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이 성장, 발전, 기쁨과 함께할 때 그것은 자석처럼 강력해집니다. 그 안에서 그는 무시할 수 없는 내적 불안을 느낍니다. 그것은 그를 자기 성찰로 이끌고 그로 하여금 진실과 마주하게 만듭니다. 그가 의지하던 당신의 버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아마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조종이 아닙니다. 복수도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그가 결코 보려 하지 않았던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 관심, 배려는 의무가 아니라 선물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선물이 사라질 때 그것이 분노가 아닌 자존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깨달음은 어떤 메시지보다도 강하게 그를 칩니다. 당신은 이것이 잔인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잔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유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 시간, 감정적 힘을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주의를 다시 당신의 삶, 의미, 성장으로 되돌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지점이 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타인의 자아를 위해 연기하지 않을 때 당신은 자신의 힘을 되찾습니다. 그가 정해준 공간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작게 만들던 일을 멈추고 당신에게 맞는 삶의 크기로 성장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당신은 또 다른 변화를 느낍니다. 조용하지만 깊은 변화. 당신의 아침은 가벼워지고 밤은 평온해집니다. 당신의 생각은 더 맑아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기대나 실망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 속에서 자신감이 자연스럽게 자랍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강해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이미 강함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인정하기 전에 이미 느낄 것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의지하던 작은 습관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더 이상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당신의 조용한 성장은 그가 무심히 비워두었던 모든 빈틈을 드러냅니다. 그가 당신이 항상 있을 거라 믿었던 모든 순간을. 그 다음에는 또 다른 형태의 집착이 시작됩니다. 병적인 것이 아니라 깨달음과 그리움에서 비롯된 집착. 그는 대화를 되짚고 당신의 말을 분석하며 그가 한때 무시했던 것들을 이해하려 애씁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그의 늦은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것은 게임이 아니라 진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떠난다는 것, 자신의 삶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룻밤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수많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매번 당신이 참을 때마다, 매번 당신이 설명 대신 성장을 택할 때마다 당신의 경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그의 인정을 좇는 대신 자신의 내면에 에너지를 쏟을 때마다 당신은 더 이상 공격받지 않는 자신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역설이 있습니다. 그를 당신을 알아보게 하려는 시도를 멈추는 바로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진짜로 당신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재에는 결과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패턴을 드러내고 진실을 벗겨내며 그가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헌신을 드러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선택, 자신의 판단, 당신의 가치에 대한 인식. 그리고 당신은 조용히 있습니다. 아무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의 힘 속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완전해지기 위해 대답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초점은 당신의 삶에 있습니다. 당신을 고갈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살게 하는 것에 바로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의 세계에서는 당신의 부재가 공허를 만듭니다. 당신의 세계에서는 당신의 존재가 하나의 우주를 창조합니다. 하나는 혼돈이고 다른 하나는 명확함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삶을 온전히 살수록 그가 당신을 무시하는 것은 점점 불가능해집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어떤 남자도 항상 이용 가능한 여자에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중심으로 돌던 여자가 그 궤도에서 벗어나 뒤돌아보지 않고 상승할 때 빠집니다. 이런 형태의 집착은 연출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그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더 이상 얻을 수 없다는 깨달음 속에서 자랍니다. 그가 그 상실과 씨름하는 동안 당신은 피어납니다. 당신의 아침, 밤, 에너지를 되찾습니다. 당신의 열정, 우정, 목표에 투자합니다. 당신은 다시 자신의 리듬, 기쁨, 자신감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그 되찾음 속에서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릅니다. 자족. 한 여자가 외부의 확증 없이도 완전해지는 법을 배울 때 그녀는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매혹적이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드라마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얻기 위해 논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저 존재할 뿐. 그리고 그 존재 속에서 그녀는 접근할 수 없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리고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칼 융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켰습니다. 나는 내게 일어난 일이 아니다. 나는 내가 되기로 선택한 존재다. 떠난다는 것, 자신을 선택한다는 것, 고통 대신 성장을 택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말의 의미입니다. 상황이나 의존 혹은 그의 승인을 넘어선 정체성에 대한 의식적인 선택,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어떤 메시지, 논쟁 혹은 설명보다도 더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당신이 온전히 자신의 삶으로 들어설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것은 극적인 행동에서도 밤새 이어지는 대화에서도 절박한 메시지에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여자가 조용히 확신하는 순간 내 평화가 내가 증명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라고 결심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반응적인 존재에서 자석 같은 존재로 항상 이용 가능한 사람에서 자족하는 사람으로 희망에서 확신으로 당신이 더 이상 그의 불확실성을 중심으로 돌지 않을 때 그는 느끼기 시작합니다. 한때 당신의 에너지가 있던 자리에 생긴 공허를 그 공허는 단순한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계시입니다. 그가 당신이 있을 때 결코 보려 하지 않았던 것들과 마주하게 만듭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갑자기 그가 지나쳐왔던 모든 것, 당신의 웃음, 당신의 성장, 당신의 평온, 당신의 기쁨, 그 모든 것이 눈에 띄게 거의 고통스럽게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중 가장 당혹스러운 점은 당신은 그 어떤 것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자도, 음성 메시지도, 암시도 없습니다. 당신의 삶이 스스로 말합니다. 그리고 말보다 더 큰 울림으로 전합니다. 침묵의 진정한 힘은 억제가 아니라 전환에 있습니다. 그가 당신의 관심을 아무 노력 없이 얻는데 익숙해졌다면 당신의 후퇴는 그로 하여금 당신의 존재가 없는 삶을 체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만약 그 사이에 진짜 연결이 있었다면, 그가 정말로 느낀 적이 있었다면 그 부재는 지각의 지층을 흔듭니다. 그가 당신의 일관성 위에 세워둔
자기 만족의 기반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가 한때 당연시하던 편안함은 이제 그를 괴롭히는 메아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거의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를 벌하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을 존중하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기대와 실망의 순환을 끝내며 근본적인 사실 하나를 깨닫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유한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되돌려지는 곳에 투자될 가치가 있다는 것. 그 에너지를 자신에게, 자신의 성장, 기쁨, 삶에 쏟을 때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이야기 속 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는 첫날, 마지막 대화를 되새기지 않고 잠드는 첫밤, 그의 반응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신의 삶을 기대하며 일어나는 첫 아침, 이 작은 조용한 순간들이 쌓여갑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힘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의 우유부단함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명확함 속에 단단히 뿌리 내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피어날수록 그는 자신의 행동이 만들어낸 불편함을 느낍니다. 인간의 마음은 부재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것을 질문, 의심, 기억으로 채웁니다. 그는 모든 대화, 모든 웃음, 모든 메시지를 이제 맥락 없이 당신의 부재가 만든 공허 속에서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반복 속에서 그는 깨닫습니다. 그는 단지 그를 신경 쓰던 여자를 잃은 게 아닙니다. 그는 자신 안에 한 부분을 잃었습니다. 당신의 관심, 확신, 존재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었던 그 부분을. 그러나 여기에 조용하고도 시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조용해질수록 당신의 존재는 피할 수 없을 만큼 선명해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쫓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보이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기 소유의 상태에서 당신은 저항할 수 없을 만큼 매혹적인 존재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혼란과 드라마를 힘으로 착각하지만 진정한 힘은 고요함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치를 조용히 주장하는 것, 말로 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선언입니다. 나는 당연한 존재가 아니다. 당신이 올리는 모든 스토리, 공유하는 모든 사진, 성장을 보여주는 모든 순간, 그 어떤 것도 그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 자신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마치 자신에게 보내는 메시지처럼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부재와 상승의 역설입니다. 당신은 오롯이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부재는 그의 머릿속에서 그 어떤 메시지보다 크게 메아리칩니다. 그가 처음으로 그 부재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할 때 혼란과 사색이 찾아옵니다. 그는 의심하고 분석하고 스스로 묻습니다. 내가 그녀를 잘못 판단했나? 나는 그녀를 당연하게 여겼던가? 나는 정말 그녀를 본 적이 있었나? 그리고 바로 그때 죄책감에서 비롯된 얕은 후회가 아닌 현실이 닿을 때 찾아오는 진짜 후회가 스며듭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잃은 것은 흔한 것이 아니라 다시는 손에 넣을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였음을, 그 어떤 메시지나 행동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존재였음을. 당신의 침묵은 공허가 아닙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존재입니다. 그것은 현실과의 마주함을 강요합니다. 그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것이며 깊이 있는 변화의 과정입니다. 그에게만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도. 당신이 연락하고 싶은 충동을 이겨낼 때마다, 설명보다 평화를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을 조금씩 되찾습니다. 늘 이용 가능하던 습관 속에서 잃었던 자신을.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내가 되기로 선택한 존재다. 당신이 떠나고 자신을 선택하며 자신의 삶을 포용할 때 당신은 바로 그 말을 체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정의의 의식적 행위입니다. 누군가의 우유부단함, 무시, 불일치로 당신이 규정되기를 거부하는 것. 당신은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의 가치를 정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기쁨을 중심으로 삶을 구축합니다. 타인의 인정을 중심으로가 아니라. 그리고 당신의 삶이 자라날수록 당신의 자신감은 빛을 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와의 만남을 그의 반응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지연이나 부재 전화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리듬, 자신의 공간, 자신의 빛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는 당신의 부재가 지닌 진정한 영향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의존 없는 존재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매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점점 그 빈자리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미묘하게, 곧이어 아프도록 분명하게. 당신이 채웠던 일상의 루틴들은 비어 있습니다. 한때 자연스러웠던 대화는 이제 노력 없이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주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의 부재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 애쓰며 깨닫습니다. 그는 단지 당신을 잃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함께 있을 때만 존재하던 삶 자체를 잃었다는 것을. 하지만 여기서 깊은 해방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힘은 그가 그것을 깨닫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가 알아채거나 후회하거나 뒤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힘은 독립적입니다. 당신의 명확함, 성장, 기쁨 속에 뿌리내린. 당신은 더 이상 인정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완전하게, 조건 없이, 되돌릴 수 없이. 그리고 바로 그 자유가 그를 두렵게 만듭니다. 당신이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음에도 당신은 손에 닿지 않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당신의 존재를 안전망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는 자동적인 확신, 끊임없는 관심, 참을성 있는 이해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는 오직 당신의 부재에 메아리와 마주합니다. 드디어 자신을 선택한 여자의 부재. 그리고 그 안에서 그는 묻습니다. 그녀가 정말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떡하지? 떠난다는 것, 자신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 침묵을 지키고 성장을 키우는 것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입니다. 그것은 명료함이며 자기 존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지속되고 피할 수 없는 변화를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신에게 투자하고 자신의 기쁨에 집중하며 반응을 멈추는 모든 선택은 결국 지울 수도, 무시할 수도, 대체할 수도 없는 존재감을 만들어냅니다. 그 존재감, 조용하지만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가치에 대한 궁극적인 증거입니다. 그의 중심이 아닌 당신 자신을 중심으로 살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변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유롭고 단단하며 잊히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에너지에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리듬에 완벽히 조화를 이루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조화, 이 내면의 중력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렬하고 매혹적입니다. 이 여정의 마지막 진실은 단순하지만 자주 간과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에너지, 주의와 시간을 되찾을 때 모든 관계의 역학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것은 조종이나 게임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정열로만 이루어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삶을 완성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감염력 있고 자석처럼 끌리며
무엇과도 혼동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당신의 부재를 인식할 때 그는 불안과 혼란, 어쩌면 분노까지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은 당신의 가치가 아니라 그의 패턴을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당신은 불편함을 주기 위해 떠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명확함을 지키기 위해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차이, 반응과 진정성 사이, 의존과 자기 결정 사이의 차이가 전부입니다. 떠나고 자신의 삶을 선택하며 침묵과 자기 상승을 포용하는 것은 수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입니다. 당신이 연락하지 않을 때마다, 설명을 포기할 때마다, 뒤쫓는 일을 멈출 때마다 당신은 한때 포기했던 경계를 다시 씁니다. 그 경계가 단단해질수록 당신의 존재는 하나의 깨달음이자 계시가 됩니다. 그는 지난 대화들을 되짚으며 놓쳐버린 것들을 찾으려 하고 한때 하찮다고 여겼던 것들이 이제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는지 깨닫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재는 단순히 관심을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성찰의 공간, 명료함의 공간, 깨달음의 공간. 하지만 그 공간은 오직 그가 알아차리길 바라는 희망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삶으로 채워질 때만 작동합니다. 당신의 기쁨으로, 당신의 성장으로, 당신이 자신의 세계를 당신 자신으로 채울 때 부재는 힘이 됩니다. 그의 반응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침, 그의 말을 되뇌이지 않는 저녁, 그리고 자신에게 투자하는 매 시간, 그 모든 것이 쌓여갑니다. 당신의 존재는 당신의 삶 속에서 더욱 분명해지고 당신의 침묵은 더 크게 울립니다. 자존감에서 비롯된 당신의 평온함은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하게 끌어당깁니다. 당신이 세우고 성장하고 자신을 되찾는 동안 그는 남겨집니다. 그가 결코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편안함, 관심, 인내의 상실과 마주한 채로 보내지 않은 모든 메시지, 걸지 않은 모든 전화, 참아낸 모든 순간은 그 자신의 무행동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깨달을수록 그의 상실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이 일은 결코 그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침묵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그것을 택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불확실한 관심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묶이지 않음이 가장 순수한 형태의 자유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인격의 만남은 두 화학 물질의 접촉과 같다. 반응이 일어나면 두 존재 모두 변화한다. 그 변화는 침묵 속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이 그를 바꾸려 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성장이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부재 속에서도 한때 관계를 정의하던 에너지를 바꿔놓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가 통제할 수 없는 힘이 되었고 그가 붙잡을 수 없는 삶이 되었으며 그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나날이 진정한 연결, 의미, 그리고 기쁨으로 채워질 때 그는 단순히 부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느낍니다. 그는 당신이 내뿜는 조용한 확신을 알아차립니다. 그는 그의 인정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의 리듬으로 움직이는 당신의 삶을 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무언가 근본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는 자신이 잃은 것이 무엇인지 되묻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통제를 되찾기 위함이 아니라 그가 변하지 않을 거라 믿었던 여자의 부재를 이제는 자신의 현실과 맞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떠남, 자신을 선택함, 조용하면서도 살아있음,
이것은 급진적인 행위입니다. 그것은 기대를 무너뜨리고 순환을 끊으며 낡은 패턴을 끝냅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흥정의 대상이 아니며 절반의 노력에 응답하지 않으며 불확실함에 묶여있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이 변화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잊히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의도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태도의 미묘한 탁월함은 드라마나 조종으로 집착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존재감, 그리고 내적 정열에서 비롯된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너무도 깊이 아는 여자는 그 가치를 소중히 하지 않는 이에게 결코 넘기지 않습니다. 그런 여자는 저항할 수 없이 매력적이 됩니다. 유혹의 방식이 아니라 진실의 방식으로. 당신의 부재는 하나의 거울이 됩니다. 그에게 자신의 선택, 빈틈, 모순을 비추는 거울. 당신이 자신의 삶에 더 많이 투자할수록 그는 더 분명히 느낍니다. 무엇이 사라졌는지를.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당신의 주의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선택 가능한 옵션이 아닙니다. 당신의 기쁨은 그의 인식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진정한 전환점입니다. 당신의 평화가 협상의 대상이 아닌 순간, 당신의 삶이 허락이나 승인 없이 나아가는 순간, 바로 그때 게임은 끝납니다. 소란이 아니라 명료함으로. 당신은 메시지를 보낼 필요도, 전화를 걸 필요도, 설명을 덧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경계나 선택을 정당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부재를 해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당신의 삶, 당신이 직접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그 삶이 곧 설명이자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키워온 이 조용한 힘은 전염됩니다.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깁니다. 그 힘은 존중을 요구하지 않지만 존중을 불러옵니다. 그 힘은 주목을 원하지 않지만 주목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가지 단순한 진리에 기반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타고난 것이며 조건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인정에도, 그의 반응에도, 그의 승낙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부정할 수 없으며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무것도는 공허가 아닙니다. 부재 속에서도 존재하는 현재입니다. 메시지도 전화도 설명도 없이 오직 삶, 성장, 명료함만이 남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힘입니다. 그것이 어떤 말보다 크게 울리는 침묵입니다. 자신을 선택하고 자신의 성장을 포용하며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들어서는 여자는 단지 잊히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무행동이 만든 공허 속에 갇혀 남습니다. 한때 소중히 하지 않았던 존재의 부재에 끝없이 시달리며 당신의 삶은 궁극적인 메시지가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불확실함, 반쪽짜리 헌신, 일관성 없는 관계에 이용 가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온전하고 완전하며 되돌릴 수 없이 당신 자신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그 어떤 말, 드라마, 설명보다도 모든 것을 바꿉니다.